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흥해읍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숲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나볼 숲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방기념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숲을 탐방하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사방기념공원이 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이제 가꾸고 아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방기념공원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사방 사업을 했던 걸 기념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사방 사업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사태나 이러한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로 어떤 그런 심어서 조성한 거죠.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사방기념공원인데 맞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한 70년대부터 이 사방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방 사업이죠. 사실 포항은 떡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퇴적암인데요. 네. 그런 떡돌이 잘 부스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기엔 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70년대 중반에 이제 사방 사업을 해서 녹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이곳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휴식 장소로도 근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사방기념공원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5년간 매년 360만 명이 투입된 포항의 사방사업. 그 결과 총면적 4,500헥타르에 이르는 땅이 녹색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오늘날 포항의 푸른 숨을 불어넣는 숲의 의미를 이곳에서 되새겨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펼쳐진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고 또 포항의 자랑이지요. 동해바다가 멋들어지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방기념공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곳에 또 매력은 앞에 있는 동해바다. 네. 그리고 높지 않은 산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니까 힐링의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공원 조성 그 목적이 되겠죠. 70년대에 우리가 사방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불로 또 그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훼손되는 공간에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숲을 탐방하고 있는데 숲의 목적이 나무를 가꾸고 이제 숲을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러한 것이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다도 바라보이는 이러한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힐링의 장소도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정돈된 공원이구나,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나무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다양한 나무들이 눈에 띄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좀 황무지일 때는 처음에 이제 심기 좋은 나무도 이제 소나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는 아예 이 떡돌의 토양 상태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아예 이쪽에다가 연인원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5년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예 흙을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됐을 때 소나무를 주종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재 이후에는 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평지도 있고요. 산책하기에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예. 이 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사방사업 현장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황무지의 복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방 기술인들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의 땀방울이 지금의 푸른 포항을 만들었겠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있는 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기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이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책으로나 이렇게 글자로나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면 더 느낌이 오는데 네. 특히 이 공간에서의 그 장점은 당시 70년대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디오라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떤 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보면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건물도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사방기념공원에는 그 당시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트럭,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육의 현장에 걸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요즘 뭐 젊은이들 혹은 아이들에게는 산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불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 70년대를 살아셨던 분들에게는 그 역사를 더 추억해 볼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기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헐벗은 산들을 푸르게 변신시킨 사방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아둔 실내 전시실부터 찍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포토존까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네, 앞서서 당시 사방사업 당시에 뭐 있었던 기념비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조형물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 기념공원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념관도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러한 전시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있는 곳이 기념공원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마을숲과 공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마을숲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세월이 누적되면서 더 자연스러워진 공간이고요. 그렇죠. 이런 공원은 이제 물론 더 숲보다는 인공미가 더 있지만 이런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간만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닿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인공적인 공원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뭐 이 공간의 또 장점이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예,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오도리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산 멀리 조금 멀지 않습니다만 곤륜산이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포항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안에 또 이런 그 사방기념공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한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멋진 카페와 말씀하셨던 오도리, 간이해수욕장, 멋진 해수욕장까지 주변에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쉼으로, 휴식으로, 휴양으로, 힐링으로 찾아오시기에 이만한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동해안과 또 멋진 숲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했던 숲여행. 여러분도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숲과 바다가 선사하는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포항 사방기념공원으로 떠나보세요.